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1학년도 연극영화 임용시험 문제풀이 9번째 시간입니다. 네, 26번 문제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영화 하얀 전쟁 1992년 작품이죠. 시나리오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기억과 니은에 활용된 기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오지선다형 문제죠. 네, 기억에 해당하는 거, 니은에 해당하는 거, 그 기법을 찾는 겁니다. 바로 이 편집과 사운드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해당하는 내용 찾는 문제는 임용시험 문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이죠. 네. 그 중에 이제 기억은 편집 용어들이죠. 네. 그리고 니은은 니은도 물론 편집이지만 특히 이제 사운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편집하고 사운드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영역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특정한 책을 통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 용어들, 편집하는 부분, 사운드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씬 넘버가 나와 있고 장소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워서 자던 한기주는 변진수의 전화를 받는다. 방안을 왔다 갔다 하는 한기주. 기억 나왔습니다. 그의 뇌리에 월남에서 있었던 변진수의 모습이 간헐적으로 출몰한다. 한기주의 뇌리에 변기주의 모습이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월남전이 아니죠. 시점으로 봤을 때. 과거에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변진수의 모습이 출몰한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바로 과거로 가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현재에서 과거. 바로 플래시백. 플래시백이 되는 거죠. 플래시백. 네. 그때 변진수의 모습에는 전혀 소리가 없다. 침묵의 소리는 그 장면을 더욱 내면적으로 만들어 집중하게 만든다. 변진수가 준 총알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 소리와 유사한 총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총알을 떨어뜨리면서 나는 금속을 바닥으로 떨었을 때 여러분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와 유사한 이제 진짜 총에서 장전돼서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죠. 그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총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죠. 이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하고 실제 총에서 장전돼서 나오는 소리가 연결돼서 다시 월남전으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버랩 사운드 컷입니다. 두 현재의 사운드가 선행하는 사운드하고 뒤에 나오는 후행하는 사운드의 연결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버랩 사운드 컷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시나리오와 관련된 부분은 중요해요. 근데 이 하얀 전쟁이라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시나리오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이 특히 많이 언급되죠. 조금 더 플래시백하고 오버랩 사운드 컷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플래시백입니다. 여러분들 플래시백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의 회상을 나타내는 장면 혹은 그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떤 내면 심리 상태, 현재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로 가면 좋잖아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라든지 특정한 사건,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현재까지 이 사람의 어떤 인격 형성이라든지 내면의 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죠. 플래시백. 이 현재의 문제, 어려움,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과거로 회귀하는 장면, 바로 플래시백입니다. 과거의 회상을 나타내는 장면 혹은 기법으로서 현재 시대에서 진행하는 영화에서 추억이나 회상 등, 그쵸? 특히 이제 추억하고 회상, 시공간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난 일들을 묘사할 경우 이 장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플래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래시백이라고 얘기해요. 플래시백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인과를,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과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과거를 보여줘 그의 성격을 해명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인물 내면의 어떤 심층적인 이해를 이 플래시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까? 관객에게 전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객에게 이 현재 인물에 대한 설명을 과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기법은 예를 들어 1930, 40년대 사이에 흔히 사용되었었는데, 특히 추리 영화나 범죄를 다룬 과거의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캐릭터, 그들의 동기를 설명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대다수의 영화에서 이 플래시백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이 플래시백 상당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이죠. 네. 그리고 플래시백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플래시 포워드라는 게 있어요. 포워드가 앞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백의 반대 개념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시공간적 배경의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적어도 오프닝 시퀀스 부분은 꼭 보셔야 돼요. 원시 시대의 유인원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하고 이들의 싸움으로 뼈다귀가 나와요. 네, 뼈다귀가 공중으로 던져지는 장면이 있죠. 그게 바로 플래시 포워드 돼가지고 이 장면이 대시되는데, 뼈가 우주선으로 대체돼서 미래를 그리기 시작해요. 미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적어도 몇천 년의 어떤 시간을 뛰어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점프컷의 효과도 다룰 수도 있고요. 이 플래시 포워드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하고 장면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2001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 영화는 필수 영화예요. 적어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버랩 사운드 컷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버랩 사운드, 아까 3번 항목에 나와 있었죠? 네, 이 오버랩이라는, 사운드가 오버랩된다는 얘기죠. 선행하는 사운드가 후행하는 사운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그 하얀 전쟁에서도 그 총알이 떨어지면서 장전된 총이 발사되는 그 소리하고 연관이 되는, 이때 선행 사운드와 후행 사운드의 유사성이나 연결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사성과 연결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관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버랩 사운드 컷에 대한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프 스크린이다. 오프 스크린. 네, 스크린에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프레임 안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뭐가 나온다? 사운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스크린 밖에 있다. 오프라는 말이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오프 스크린 하면은 스크린에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사운드만 스크린에 잡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액션 컷입니다. 리액션 컷은 주변 요소나 인물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두 인물이 대화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리액션하는 컷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얀 전쟁 그 시나리오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백과 오버랩 사운드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